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 문서 작성과 보고 스킬을 함께 이야기 나눌 강사 이현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하루 종일 보고서를 엄청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이걸 상사에게 딱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거 한 장으로 줄여보세요. 도대체 뭘 요청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는 피드백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참 허탈하고 속상한 감정들이 막 올라올 텐데요.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조직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보면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사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문서 작성과 보고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스킬입니다. 그럼 스킬은 언제 늘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연습해야 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핵심 원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는 우리 왜 할까요? 자, 많은 신입사원들이 결제를 받기 위해 상사에게 알리기 위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막 이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할 때, 물론 맞는 말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본질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고는 상사를 위해, 결제를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는 우리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전 9시에 딱 일을 하려고 했더니 고객 예약 시스템이 갑자기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안 업무 담당자인 제가 이걸 혼자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불편을 겪고 업무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네,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담당자와 관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눈덩이가 커지듯이 불만과 처리해야 할 책임 업무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발생하는 그 즉시에 보고가 되면 어떨까요? 관련 부서가 발빠르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동안 대체 방안들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불편함, 고객에 대한 안내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결국에 우리가 하는 보고의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보고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고요.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업무의 이력과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남겨서 향후의 업무에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기록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직 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는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는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고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보고에는 말의 형태와 문서의 형태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문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문서는 문자와 기호, 도표 등을 사용해서 사실 정보와 의사를 기록한 것. 그래서 업무상 취급하는 일체의 서류를 우리는 비즈니스 문서라고 합니다. 자, 제가 현업에서 문서를 막 작성을 하면서 이해한 것은요. 이 문서는 나 대신에 말을 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자리에 없어도,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우왕좌왕 해도 제가 작성한 이 문서 하나가 저 대신에 상사에게 다른 유관 부서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문서는요, 조직에 정보를 전달하고 경영의 결과를 보존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직원들은 아이디어도 좋고 말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거 한번 보고서로 좀 가지고 와봐 라고 하면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일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똑똑한 것을 말로만 하고 제대로 쓰질 못하니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결국에 우리가 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요, 우리 업무에 빛을 발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다른 일반적인 문서와 비즈니스 문서의 차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이 친구에게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서 뭐 점심을 먹었고, 야, 거기 근데 경치 진짜 좋더라. 거기 엄청 맛있더라. 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어디에 갔고, 막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나의 감정, 뭐 그때 거기에 막 분위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상사에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워크숍을 갔다 올 거다라는 이런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네, 상사에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일반 문서에서는요, 사실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문서는 의사결정 지원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에서는 자유롭게 서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뭐 사실에 대한 경위들을 막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자, 비즈니스 문서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논리가 중요하고 그 논리를 두 갈씩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의사결정자의 타깃이 있어요. 네,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핵심 메시지와 근거 데이터가 있는가. 네, 그래서 결국에 상사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는 배경보다는 결론, 설명보다는 핵심, 장문인 것보다는 네,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보고서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원페이지의 원칙이 있어요. 네, 우리의 의사결정자는 바쁩니다. 일이 많아요. 우리가 길게 길게 쓸수록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명확하게. 네, 이게 바로 비즈니스 문서의 본질이고요. 그럼 우리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문서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볼 텐데요. 네, 우리 회사 안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우선 업무 보고서는 우리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회의록은 회의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메일은 어떻죠? 네,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기획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결과 보고는요. 네, 우리가 업무했던 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서들이 있는데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상대방이 빠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돕기 위한 문서라는 점인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보고서는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자, 좋은 보고서는 이 세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who, what, how입니다. 자, 누가 읽는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업무의 지시를 받고 나면 이제 바로 내용을 막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면서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좋은 보고서는요, 뭘 써야 되지 이전에 누가 읽지? 누가 나한테 지시를 하지? 이 지시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할까? 이 보고서를 받아보려고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팀장에게 보고할지, 혹은 과장님 보고용으로 나에게 자료 조사를 시켜서 팀장님의 보고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임원에게 보고할 자료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보고서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는가? 네, 그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읽는가에 따라서 이 형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보고서 작성 4가지 팁인데요. 이제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리더를 분석하셔야 돼요. 누가 읽는지 이 리더를 분석을 하셔야 하고요. 네, 누가 읽는지 모르면 우리는 사실 좋은 보고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만 봐도 내용이 보이도록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메일 제목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뭐 이런 제목을 쓴다면 스팸으로 그냥 막 넘어가겠죠. 네. 그 이메일 열람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어떤 용건으로 이 이메일을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네, keep in short and simple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죠. 길면 읽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기업 임원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3장 넘어가는 보고서 읽지 않아요. 3장 넘어가면, 이거 정신이 혼미해지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읽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키스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네 번째, 한눈에 보이도록 표와 도식을 활용해서 도해를 활용하는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리더의 관점으로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우리의 리더는 보고서에서 무엇을 볼까요? 시설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리더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뭘까요? 네, 다음 장표에 적혀져 있는 4개 아닐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고객에게 영향은 있는가? 네, 뭐 무엇을 조치했나?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상사는 이 사건 자체보다 판단이 가능한 정보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좋은 보고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시스템 오류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 오전 10시 32분에 시스템 접속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IT팀에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결제권자라면 이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된 거야? 안 된 거야?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야? 등등이 생각이 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좋은 보고는요, 아래의 문자처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시스템 오류로 고객 100명 접속 불가. 네, 10시 30분부터 현재까지 IT팀에서 원인 파악 중이며 30분 이내 복구가 예상됩니다. 자, 고객 안내 문자 발송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요청까지 드리는 거죠. 자, 같은 상황이지만 아래에 있는 보고는 어때요? 상사가 즉시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상사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실무자와 결제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보고는 이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실무자는 자신이 한 일을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노력한 과정들이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제권자는 중요한 내용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과정들은 내가 중요하게 이 생각한 것들, 결정되는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또 실무자는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선택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조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나의 그 흐름들을 막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경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재권자는 뭐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면서 결론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결론을 안 뒤에야 그 앞에 있는 배경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실무자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 책임 외에 그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결재권자는 문제보다는 해결 방안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내가 결제를 해야 할까? 이 해결 방안을 통과를 시킬까? 아니면 다시 반려를 시킬까? 이게 결재권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뭐 저도 이제 막 보고를 할 때, 제가 지난달부터 좀 이런 민원들이 조금씩 증가해가지고요. 하고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팀장님, 부장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결론부터 물어보는 상황이 실제 회의에서도 자주 발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적으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부터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서는 글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구조를 짜는 것이 좋은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리더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특히 결재권자가 무엇을 원할까? 이 결재권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결재권자라면 이 문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을까? 내가 결재권자라면 무엇이 궁금할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리더의 특성, 뭐 직급은 어떤가? 네, 이 업무에 있어서의 영향력,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이런 등등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팀의 팀장님은 상세한 설명을 선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팀장님도 가서 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배경과 어떤 흐름으로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스스로도 좀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얹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또 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한테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임원은 어떨까요? 너무 결정할 게 많아요. 알아서 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얘기 들어보니 그거 괜찮아. 보고서 보니까 그거 괜찮아. 그러면 팀장 알아서 결정해. 하게 되는 순간들. 그러면 우리는 임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눈에 보이는 요약을 네,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같은 내용도 우리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보고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에 대한 중요성들 함께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우리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보고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첫걸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